이 방식은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노베이스일수록 영어는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오늘은 그 노하우를, 꿀팁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몇 년 동안 부딪혀보면서 알게 되었고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쳐오면서 무엇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다준 저의 노하우가 들어간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꿀팁들 챙겨가실 수 있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 방법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서 먼저 얘기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문장을 읽고도 이걸 쉬운 문장으로 자기식대로 바꾸지를 못하냐고요. 처음에는 학생들도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장을 쉬운 말로 바꿔주면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약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여러 학생들과 말한 결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문장을 스스로 바꾸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 그건 바로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고1에서 고2, 고2에서 고3으로 갈수록 영어 지문은 점점 길어지고 더 추상적이고 더 복잡해집니다. 저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감이 있지만 학생들은 아직 그런 문장과 사고방식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뭔가 어려운 말 같다 해서 멈추기 쉬운 거였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 라고요. 저는 이걸 영어 구조 확장 연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 짧고 쉬운 핵심 의미가 시험 지문에서는 어떻게 길고 복잡한 구조로 확장되는지를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성적이 좋으면 미래가 밝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은 짧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유, 설명, 예시, 부연이 붙으면서 훨씬 추상적이고 길고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성적이 좋으면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결국 안정적인 진로와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여겨진다. 길고 복잡해 보이죠? 단 1, 2초 만에 이해가 되었던 성적이 좋으면 미래가 밝다의 문구에서 몇 초 걸릴지 모르는 긴 글을 보고 말이죠.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도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긴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안에서 핵심 문장, 쉬운 한 줄, 즉 익숙한 통념을 빨리 잡아낼 수 있어야 독해 속도가 붙고 문제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했던 것은 문장 구조 인식 훈련입니다. 학생들이 읽다가 막히는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만이 아니라 문장 뼈대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어디까지가 핵심이고 어디부터가 수식인지를 안 보이면 지문이 길어질수록 줄줄이 번역하게 됩니다. 엄청 길고 복잡한 문장을 먼저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짧은 문장들을 먼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 정보 판별 훈련입니다. 학생들은 지문을 읽을 때 핵심 문장과 예시 문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 뭐지? 이 문장은 주장인지 예시인지 결론인지 또는 다른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인지 이걸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의미 환원 훈련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 중 하나인데요. 긴 문장, 어려운 문장, 추상적인 문장을 학생이 자기 말로 한 번 더 쉽게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비슷한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정한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그 문장이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단순히 해석 연습이 아니라 복잡한 문장을 보고 구문, 구조를 찾고 연습하고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이게 결국 무슨 말인지를 찾는 연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실전 독해 대비 훈련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단어 하나 때문에 바로 멈추면 흐름이 끊기고 한 문장에 묶여서 뒤를 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주어, 동사 연결어, 앞뒤 문맥으로 버티는 연습, 중요하지 않은 예시나 부연은 잠깐 흘려보내는 연습, 그리고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항 해결 훈련입니다. 독해를 어느 정도 했더라도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보통 선지 파악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 왜 맞는지 뿐 아니라 오답이 왜 틀렸는지도 보게 했습니다. 과장이 된 건 아닌지, 반대로 바뀐 건 아닌지, 부분만 맞게 한 건 아닌지 이런 걸 잡아내는 훈련들을 해야 실제 점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단어 누적 훈련도 같이 갑니다.
독해가 중요하다고 해서 단어를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단어를 무작정 많이 외우는 방식보다는 독해에 실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를 누적해서 점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제가 학생들에게 시키는 훈련은 크게 6가지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부족하면 구조 훈련이 안 되고, 구조를 못 보면 핵심 문장을 못 찾고, 핵심 문장을 못 찾으면 쉬운 말 전환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결국 문제풀이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는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는 힘, 읽는 중 대처력, 문제 해결력이 이 순서대로 쌓여야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학년보다 현재 독해 레벨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너무 하기 싫거나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면 또 문제니까요. 오늘은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영어 공부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얘기한 방법들을 실제 지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직 채널이 엄청 큰 것은 아니지만 대신 이 채널은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만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영어를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나 프로필 링크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